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5일 건국 71주년 그리고 해방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왜 건국이 해방보다 더 중요하냐 하면은 건국은 우리 힘으로 이뤄냈습니다. 해방은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연합군의 승리로 피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건국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건국 기념일을 없애버렸습니다. 오늘 경축사에서 광복 74주년 경축사에서 욕을 많이 먹었던 평화경제라는 말을 또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나왔는데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화경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 이건 우리가 할 이야기죠. 평화경제라고 하지 말고 자유경제라고 했으면 비판을 하지 않죠. 평화경제라는 말을 걸어놓고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 북한에 뜯어먹히는 것을 일컬으면서 그렇게 하면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겠다고 하니까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래서 지금 외톨이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향해서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니까 전형적인 적반하장입니다. 이게 적반하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그 말을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고 그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를 시작해 통일을 향해 가겠다. 참 꿈도 야무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임기 내에 비핵화를 한다고요?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한다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한다. 미국은 지난 1년 8개월 대화 국면을 지속했다. 최근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성과다. 이 기간 중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핵폭탄 15개를 더 만들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영변 핵시설 가동 중에 있습니다. 숨겨놓은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도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 미국 정보기관, 한국 정보기관이 확인하고 있는 사실인데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북한이 욕지거리를 하는데 이게 대화입니까? 북한에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불만이 있더라도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이다. 이 고비를 넘었으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이다. 경제협력의 속도를 내고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이다. 완전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백일몽이라고 그러죠. 백일몽. 낮에 꾸는 꿈입니다. 백일몽. 밤에 꾸는 꿈도 아니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다. 왜 여기 한반도라고 하죠? 북한의 비핵화라고 해야죠.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식 용어고 거기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 한미동맹 해체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북 평화 경제가 실현되면 8천만 단일 시장을 가진 세계 6위권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50년에 국민소득이 7만에서 8만 달러 시대가 열린다는 연구 결과 보고도 있다.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8천만 단일 시장이라고요?
8천만 단일 시장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비중이 남한의 50분의 1입니다. 북한 시장 이서나마나한 겁니다. 그러면서 8천만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6위권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이 GDP 랭킹에서 세계 12등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담만 되는 북한 시장이 더해진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6위권까지 올라갑니까? 일본은 세계 3위입니다. 며칠 전에는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는다 해놓고 이제는 한 3단계쯤 낮춰가지고 6위권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이 정보 판단 능력이 정말 유치합니다. 이런 보고를 올리는 측근을 제거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계속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광복의 그날처럼 우리 민족의 마음에 삭틀 희망과 열정이 중요하다. 북한도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했고 시장경제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완전한 정보 오판입니다.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핵을 폐기해야 되죠. 그리고 사람이 왕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되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법을 지켜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제수용소 해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경제건설 총노선이라는 것은 착취경제죠. 착취경제 총노선. 즉 북한 노동당원들이 장마당에서 돈 버는 북한 민중을 착취해가지고 먹고 사는 이런 착취경제입니다. 그리고 그 부패의 정도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소련이 붕괴될 때보다 더 지금 노동당 간부들이 부패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망한다면 부패로 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련의 붕괴 과정에서 우리가 참고로 할 만한 사안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죠. 수도권을 지킬 만한 사드를 왜 추가 배치하지 않습니까? 핵민방위 훈련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무슨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최근에 발사한 신종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이 없다는 것은 전문가들이면 다 아는데 문재인 대통령만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 이것은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가 문재인 대통령인데 저 같은 사람, 열려있는 사람, 자유 그리고 한미일 동맹을 중요시하는 사람,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법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이 평화경제라는 이 암호는 열쇠가 있어요. 그것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즉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 번영이라는 말입니다.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 번영. 요거는 6.15 선언, 14선언, 4.27 선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북한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민족 경제도 거짓말입니다. 남북한이 경제가 같은 게 있습니까? 북한은 독재, 사회주의 경제고 남한은 자유시장 경제인데 그걸 민족 경제로 묶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평화경제는 말도 사기입니다. 북한이 배급 경제고 남한이 시장 경제인데 그 사이에 무슨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꿈이죠. 평화경제, 민족경제를 균형 발전시킨다는 말은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서 16,000달러로 자진해서 내려앉고 그만큼 북한에 퍼주어가지고 남북한이 16,000달러로 맞추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번영이 아니라 공동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을 최근에 평화경제란 말로 가져와가지고 이 반일 선동에 연관시켜서
이런 꿈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을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겠다고 경고를 하니까 이것은 오늘 이 연설은 오늘의 유머란에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